예, 이재명 후보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이재명입니다. 이재명 후보님에게 제주는 어떤 곳인지 평소 제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셨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죠. 저한테 제주는 예를 들면 개인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참 여러 가지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제주가 워낙 아름다운 곳이어서 제가 일부러 여행을 안 오고 신혼여행을 오기 위해서 아껴뒀던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혼여행 와서는 일정을 늦춰가지고 이 제주 곳곳을 정말 샅샅이 다 방문해 봤던 그런 기억이 있고, 그 후에도 여전히 아름다운 추억으로 또 정말 가보고 싶은 휴양지로 여전히 남아있죠. 그거 말고도 이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본다면 제주가 많이 훼손되고 있어서 안타까움, 또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서 우리 제주도민들이 겪는 그 어려움들에 대해서 뭔가 대선 대책을 만들고 정말 세계에 내놓을 환경도시로 또 평화 인권도시를 만들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이재명 후보님께서는 최근에 제주와 서울을 연결하는 고속철 해저터널을 언급하신 바가 계십니다. 네. 물론 이제 제주 공약에서는 최종적으로 빠지긴 했지만 네. 후보님의 그 해저터널에 대한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제주 해저터널을 구성하게 된 것은, 첫째는 우리가 기후위기 대응이라고 하는 정말 세계적인 흐름에서 유럽은 이미 국내선들을 폐지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결국은 고속철 중심의 육상교통 중심으로 전 국토 교통체제를 좀 바꿀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하나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주는 좀 특수한 면이 있죠. 결국은 전국을 저희는 이제 5개의 수도, 또 그중에서도 남부, 또 제주를 묶어서 하나의 남부 수도권으로 성장 발전시키자라는 그런 기획을 저희가 발표한 바가 있는데, 제주에 대한 교통체제가 과연 고속철도, 지하 그 해저터널 이런 것으로 해결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논쟁점이 좀 많습니다. 그중에 첫째는 과연 이게 제주도민들이 바라는 것이냐 하는 점, 또 두 번째는 제주 경제에 과연 이 터널로 연결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인가, 그 측면에서 아직 결론을 내기가 어렵고, 특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주도민들의 의견이 상당히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사안이어서 그야말로 검토 한번 하다가 저희는 이제 장기적인 검토 과제로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제주 제2공항에 대한 도민 의견을 어떻게 수렴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시는지, 더불어서 제주 제2공항처럼 지역에 갈등이 발생하는 국가 주요 시설에 대해서 주민투표 실시를 주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의 제2공항 문제는 사실 이제 해저터널에 대한 고민과 이제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교통 편의 증진이라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면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제주 발전에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제주의 성장 지속 가능성을 훼손하는 측면도 있을 수 있다라는 그 점도 고려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국 지역 문제의 제일 중요한 결정권은 결국 해당 지역 주민들이 가지는 것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국가기관들끼리도 의견 일치가 쉽지 않고, 또 특히 해당 지역 주민들도 정말 이렇게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만큼 이제 여론이 팽팽한 상태여서, 이럴 때는 신속한 결정보다는 신중한 결정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번 결정하면 바꿀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제주 경제나 제주의 미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사안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되는 것이죠. 주민 의견 수렴의 방식은 뭐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일단 객관적인 정보를 충분히 공유하고 또 많은 토론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겠다. 그러니까 일방적 주장과 갈등이 계속 확대되는 것보다는 정말 있는 대로 다 내놓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과정을 충분히 거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번엔 제주국제자료시 관련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1998년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제주 방문이 계기가 되면서 2002년에 제주국제자료시 출범을 선언하게 됐습니다. 이제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추진 과정에서 제도상의 위법함이나 또 특히 중국 자본을 비롯한 외지 자본에 의한 난개발 논란도 끊이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제 대대적인 수술이냐 폐지냐 이런 논란이 직면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앞서 신혼여행에 관한 추억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후보님이 생각하시는 제주의 미래 청사진 어디에 방점을 두고 계십니까? 앞으로는 이제 국가 간 경쟁보다는 도시 간 경쟁이 더 격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모양의 추종이 아니라 개성과 특색을 가진 도시가 경쟁력을 가질 것이다라고 저는 예측합니다. 제주의 특장점들을 살려나가는 정책이 필요할 겁니다. 저는 전 세계 많은 섬들을 다녀봤지만 제주처럼 사계절이 뚜렷하고 또 아름다운 도시 섬을 찾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저는 개발과 보존이 적절하게 균형을 맞춰야 되고 또 그 과정의 정책 결정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삶이 개선되는 방향으로 정책 결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주의 국제 자유도시도 역시 제주 발전을 위해서 만든 제도일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예를 들면 외국 자본에 의한 부동산 투기, 그로 인한 주민들의 갈등 또는 난개발 이런 것들은 시정되어야 될 부분들이겠죠. 또 한편으로 섬이 가지고 있는 특색들을 잘 살려서 저는 국제적인 관광도시, 관광의 섬으로 또 환경의 섬으로 또 제주가 가진 아픈 역사이긴 하지만 평화와 인권의 섬으로 특장점을 발휘해서 발전해 나가는 게 좋겠다. 거기에 좀 제주 자치도뿐만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지원과 협력이 꼭 필요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영리병원 문제에 대한 질문 드려볼게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제주에 그 특별법에 따라서 영리병원이 허용됐는데 논란이 여전하거든요. 최근에 그 제주특별법에서 영리병원을 삭제하자는 개정안도 발의가 됐습니다. 영리병원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건강보험제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발달해 있고 이제 모든 의료기관은 이제 의료보험 기관으로 지정되게 돼 있죠. 그런데 외국 그 자본에 의한 병원은 영리를 허용한다라고 하는 것이 글쎄 꼭 왜 외국 자본에게만 이런 측면이 하나 있고 또 그게 내국인 진료를 허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논쟁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의료보험 혜택이 없는 병원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부자들만 치료받는 병원으로 결국 주민들 간의 이질감을 좀 확대시킬 수도 있겠다는 우려점도 있습니다. 또 좋은 측면이라면 제주가 또 국제도시로서 발전할 가능성을 하나 또 가지는 측면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정도의 경론이 벌어지고 또 우리의 보험 체계나 또는 비영리 병원 의료 체계 이걸 고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제주의 외국 자본에 의한 영리 병원을 허용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우리 주민들께서 동의하고 더하기 빼기 다 해봤을 때 종합적으로 과연 이익이 되느냐라고 봤을 때 저는 좀 긍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신중해질 필요가 있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번에는 그 자치분권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주가 그 특별자치도로 출범한 지 한 16년이 흘렀지만 무늬만 특별자치도라는 그런 비판이 적지 않습니다. 최근에 그 이재명 후보님께서 강원 평화특별자치도 또 새만금 전북특별자치도를 공약으로 세우셨습니다. 이게 혹시 그 제주를 소외시키는 게 아니냐 이런 의문도 들 수가 있습니다. 그 제주특별자치도의 고도의 분권 모델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한민국이 불균형 성장 정책을 취해오면서 이제 수도권에 집중해 왔지 않습니까? 그게 한때는 국가 성장 발전에 도움이 됐던 건 사실인데 이제는 그게 지나쳐서 이제 수도권 일극 체제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국가 발전을 가로막고 이제 지방 소멸을 촉진하는 지방이 인구가 줄어서 사라진다라고 아우성을 치게 만든 상황이 됐습니다. 저는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매우 비효율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지방 분권 강화 그리고 균형 발전 전략이 이제는 시혜 또는 배려 차원이 아니라 국가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위한 피할 수 없는 핵심 전략이다. 그렇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전국을 5개의 수도 그리고 여기서 빠질 수밖에 없는 강원, 제주, 전북을 특별자치도로
좀 더 자치권도 강화하고 또 재정력도 강화하고 중앙 정부로부터의 지원도 강화하는 분권이 좀 심화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제주특별자치도는 뭐 무늬만 특별자치도라는 말 나올 정도로 예를 들면 실질적으로 내부적인 민주주의라는 측면에서도 좀 부족함이 발생했고 또 한 측면에서는 국가 특별행정기관들을 제주도 관할로 넘기긴 했는데 재정 지원은 안 해줘서 제주도가 더 고통받게 만들었다. 이거 완전히 불완전한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 3개 특별자치도의 재정력도 강화하고 자율적 결정권도 존중하고 독자적으로 특성을 발휘해서 성장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중앙정부가 분권 강화, 균형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지금보다는 더 획기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두 개의 특별자치도가 추가된다는 것이 제주도에 불리한 것이 아니라 세 개의 지역이나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정말 힘있게 분권, 그다음에 재정력 강화, 자율성 강화, 아니면 특장점을 가진 독자적 발전을 더 가능하게 할 거다. 그래서 기대하시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다음은 4.3 관련된 질문입니다. 그동안 민주정부는 제주 4.3 해결을 위해서 노력해왔다는 것을 도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4.3 배보상 문제가 본격화되니까 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느냐라는 지적도 있고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거냐라는 거고요. 4.3 해결을 위해서 평화 인권의 세계적으로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이재명 정부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제주 도민들의 노력, 그다음에 우리 민주당 정부 또 민주당의 노력으로 4.3 문제가 이제 해결의 초입에 이제 들어섰습니다. 진상 규명에 더해서 정당한 배보상이 이루어지는 게 당연하고 또 마땅한 일이겠죠. 지금 배보상 문제는 일단 예상 규모와 1인당 그 배보상 금액 자체가 법원의 판결 금액에도 미치지 못한다라는 문제, 거기다가 당시에 특수한 사정에 따른 가족 관계 또 상속 관계 문제들이 잘 정되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제주 4.3 문제 해결의 이 과정은 사실 대한민국 전역에서 벌어진 이 학살 사건의 해결의 이 모델 케이스가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국가에 의한 폭력으로 희생된 사람들에 대해서 국가가 어떻게 해원하고 또 배보상하고 진상을 규명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만드느냐를 전 세계에 우리가 모범적으로 보여주고 또 대한민국 각지에서 지금도 진상 규명도 하지 못하고 좀 이 그늘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많은 그 유가족들, 그 후손들에게도 희망을 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들은 저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제주도민들, 희생자 가족들이 원하는 방향 100%는 아닐지라도 지금보다는 좀 더 나아진 방향의 개선책을 꾸준히 찾고 실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일화 문제는 지금 저희가 관련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매우 섣부른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대한민국 정치 체제가 거대 양당 독점 체제였기 때문에 서로 잘하기 경쟁을 하기보다는 상대방이 잘못하거나 실수하면 내가 못해도 나한테 기회가 오는 이 적대적 공생 관계 때문에 사실 정치 발전이 매우 지체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 제3의 선택지가 주어졌다면 이 거대 양당들이 발목 잡아서 상대방 실수를 기다리는 그런 정치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표의 등가성, 즉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서 국민들의 주권 의지가 제대로 정치에 반영되는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 다당제나 비례대표제도 개혁이 필요하고 그중에 특히 제가 전에 반대했습니다만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을 만들더라도 국민을 믿고 민주당은 위성정당 그런 편법하지 말자고 했지만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위성정당 만들어서 소수 정당들의 기회를 뺏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가 또 사과드리는 바이고 저는 위성정당 금지법 만들어서 국민의 투표 의사, 주권 의지가 왜곡되지 않게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나 합니다. 그게 곧 이제 정치 개혁이고
정권 교체를 넘어서는 정치 교체일 것이다. 세상 교체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도 또 코로나도 또 국제관계도 남북관계도 매우 위험 지경으로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정치의 본래 존재 이유는 국민들 더 나은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민들의 더 나은 삶, 국가사회 발전을 위해서는 이 부족한 인재나 또는 정책이나 이 자원들을 네 편 내 편 가르고 진영 나눠서 우리 것만 쓰고 상대방은 어떤 경우에도 배제하는 이런 방식으로는 국가의 성장 발전이나 국민의 삶의 개선을 이루어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가능하면 많은 정치 세력들이 모두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또 인재를 네 편 내 편 진영 가리지 않고 좋은 사람은 적소에 쓰고 또 성과와 그다음에 결과에 따라서 책임지거나 아니면 평가받는 그런 합리적 경쟁 정치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떤 경우에도 국민 내각을 통해서 통합의 정부, 통합의 정신을 살려가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예, 마지막 질문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2월 15일이면 본격적인 이번 대통령 선거의 선거운동 시작일입니다. 역대 제주도민의 민심은 대선 풍향계 역할을 해왔으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제주도민과 유권자들에게 당부 말씀을 좀 남겨주시고요.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대선은 누군가의 복수심을 만족시키거나 특정 정치 세력에게 정권을 쥐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들의 삶,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유능하고 통찰력 있고 필요한 일이라면 용감하게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추진력을 가진 리더가 꼭 필요합니다. 저는 성남시 경기도를 경영하면서 그 짧은 시간이지만 리더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권한을 행사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시도를 만들 수 있다는 점들을 보여드렸고 그 점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 지금 이 자리까지 불러주셨습니다. 미래를 생각하고 경제를 생각하고 통합을 생각하고 평화를 생각하면 당연히 유능한 리더가 필요합니다. 누가 과연 유능한 리더인지 또 그 유능함을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실적을 통해서 증명을 했는지를 꼭 살펴봐 주십시오.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와 가족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현명한 선택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위기에 강한 유능한 경제 대통령 후보 이재명 지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